네, 먼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.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데 이 우리 경제를 지속 가능한 경제로 이끌어내려면은 본의원이 볼 때는 중견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부총리도 같은 생각일 텐데 중견기업이 지금 기업 수는 전체 기업 수의 0.04%입니다. 그것밖에 안 되지만 고용 창출은 82만 4천 명으로 총고용의 7.7%예요. 0.04%가 7.7%의 고용을 이루고 있습니다. 수출도 603억 달러, 총수출의 10.9%, 11%나 됩니다.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우리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중견기업 1422개사가 이 중에서 680개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야 되고 이 사례는 우리 독일 사례를 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. 부총리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중견기업이 필요하다, 중견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물론 처음부터 중견기업으로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끌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.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은 조세 문제도 있고 자금 문제도 있고 인력 문제도 있고 판로 문제도 있고 R&D 등 이게 지원 제도가 확 감소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으로 그냥 있는 게 낫겠다. 소위 피트팬 증후군. 이걸 지금 우리가 중견기업으로 키우는데 큰 약점으로 되어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.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가지고 중견기업을 육성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개선시킬 것이냐 이 과제인데 실제로 지금 중견기업 기본법이 없지 않습니까? 네. 지금은 이게 독일 사례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 육성법이 기본법 육성법이 이게 만들어져야 할 시점인데 기재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? 지금 의원 입법으로 아마 국회에 좀 아니 의원 입법으로는 돼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 입법 과정에서 정부 입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 입법 과정에서 네. 저희하고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. 예, 산업위에서.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여기 좀 열의를 담아야 한다. 특히 기재부가 중견기업을 육성할 때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. 이 점에 그 방침을 찍고 부총리께서 그걸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한 대통령이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중견기업 육성하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왜 참모들이 지금 진언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가지고 중견기업 키우자 이렇게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모르죠. 이번에 이제 독일 가시죠. 독일 갔다 오시면은 그런 말씀 하실지 모르지만 그 전에 기재부 장관이 그런 걸 대통령이 진언해가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려면은 중견기업 키워야 합니다. 따라서 중견기업 키우려면 육성법도 만들고 기본법도 만들고 이렇게 합시다. 이렇게 좀 앞장서서 하면 안 될까요? 저희가 손 의원님 지적대로 이 중견기업의 중요성을 좀 인식해서 저희가 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지금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지적하신 소위 절벽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유예 제도를 준다든지 또는 희망사다리라고 해서 중소에서 중견으로 갈 때 세제 지원이라든지 또는 기타 중견기업의 중소기업하고 다른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있습니다. 우리가 정책을 입안을 할 때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할 것이냐 순위를 여러 가지 있잖아 정책이라는 게 그럴 때 우리가 활로를 여기서 찾자 그런 걸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 직관이죠. 예? 본인이 볼 때는 이게 중견기업 육성하는 게 지금 우리가 활로를 찾는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. 여기다가 딱 힘을 실어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. 창 봐십시오. 그 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는 작년부터 제가 국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. 작년에 국감을 할 때 이 얘기한 거로는 특히 가계부채 중에서 자영업자 부분이 이게 큰 문제다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치킨버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보셨죠? 50대 이후 장년층들이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수입이 없으니까
치킨집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다. 이게 치킨 버블로 터진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자영업자의 상태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로 생각합니다. 이게 이제 언제 이런 상황이 터질지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. 지금 자영업자의 부채가 1인당 얼마 정도 돼 있죠? 통계로? 정확히 뭐 잡히는 거 없습니까? 그런 거 머릿속에 좀 메워놓고 있어야 안 됩니까? 누가 차관 한 말씀 해보십시오. 누구든지. 지금 1인당 예. 총 부채가 450조 가량 되니까 우리 자영업자가 지금 한 1억 2천만 원 좀 됩니다. 600만, 예. 1억 2천만 원 좀 되고 임금 근로자가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. 3배나 됩니다. 자영업자 부채가. 자영업자들이 이 부채가 본의원이 알기 있기로는 올해 말 내년 사이에 일시금이 굉장히 많이 4분의 1, 5분의 1? 이게 도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대충 다 일시불이거든요. 상한이. 이럴 때 이게 진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말하는 저 치킨 버블이 터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거 막을 수 있다 생각합니까? 괜찮습니까? 하는 총재 한 말씀해 보십시오. 현재 지금 저희 자료로서는 이제 연체율을 보고 지금 얘기하셨듯이 이제 한 450조 중에서 저희가 이제 위험 부채되는 정도가 한 60조, 또 고위험이 한 13조 이렇게 저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 부채보다는 아주 위험 또는 고위험 부채에 대해서 더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자체가 개인한테는 어렵겠습니다만 그것이 뭐 경제 위기로 간다든지 이렇게 현재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괜찮다 이거죠? 네.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,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? 물론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개인들한테는요. 근데 지금 제가 경제 전체로 시스템에 위기가 오느냐 이런 문제는 다르게 본다고 말씀드립니다. 그 표현이 적절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저도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요.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어려움이 빠질 것이다.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행 자체는 큰 문제 없이 버틸 수 있을 것이다. 동의합니다. 저도. 본 의원도 동의하는데 그런데 그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나갈 것이냐. 그 뒤에 답이 없어요. 그냥 고통 속에서 있도록 그렇게 그냥 가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.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방법이 뭡니까? 결국 고용일 거라고 생각해요. 청년 백수도 거기서 나오고 50대도 결국 일자리가 제대로 마련되면은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로 가서 자영업자 문제도 해결이 되고 될 터인데 고용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또 고용을 늘려나가는 이 방법을 찾지 않으면은 이게 방법이 없다 생각합니다. 왜 내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바마의 STC 그 제도를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거예요. 예?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만드는 일자리 뭐 이거 수능틀이잖아요. 일자리 정책이. 그리고 결론은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해야 돼요. 오바마처럼 STC를 그렇게 뭐 500만 명 할 수 없나? 우리 할 수 있잖아요. 열쇠는 거기에 있다 생각해요. 고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. 그러면 자영업자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뭐 해결해야 뭐 압력이 덜해지겠죠. 완전한 해결까지 되겠습니까만은 훨씬 더 압력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. 그래서 열쇠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해결 안 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. 중견기업 육성해주고 고용 문제 해결하는 방안들, 시간, 일자리 나누기 문제 등등의 예, 지금 손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 중 구조적인 취약 중에 하나가 바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.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언급하신 대로 고용이 일자리 창출 가장 중요한, 또 하나는 이제 상당 부분의 가계부채가
결국은 그 주택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주택 가격의 정상화 또는 주택 시장의 정상화 이런 것이 이런 가계부채에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대출 구조 자체에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. 다시 말씀드려서 예. 주택이 아니고 고용 문제예요. 고용 문제가 해결되면은 주택 문제도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문제를 주택에다 놓고 집사라고 하니까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. 집살 여력이 있습니까? 비만 늘어나지. 집살 수 없어요. 이 주택의 정상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정말 그 만기 어떤 어려움이 됐을 때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위험 요소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택 가격의 정상화가 필요한 것이고요. 또 하나 이제 그 더 이상 가계부채가 확산되지 않게끔 또 공급 측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은 특히 비은행권이라든지 이런 때 더 이상 소위 말해서 그 부실한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게끔 그런 관리, 실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점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소위 고정금리 또는 뭐 비거치식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대출 구조를 바꿔감으로써 그런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대강 같은 데 투입하지 말고 재정을 고용문제 투입했으면요.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됐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엔 이만우 의원님.